이영주 수석연구원님께서 정수시설의 조류 및 조류 유발 물질 제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워터 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맨 첫 번째 발표라서요. 좀 재밌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수시설에서 조류 그러면은 너무 많이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듣던 내용이 아니고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거의 처음이어갖고 좀 당황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로 해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시설의 조류 및 조류 유발물질 제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발표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만냄새 민원 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만냄새 민원이 난다고 하면 뭐 흙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류의 민원이 대체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작년 6월경에 저희가 운영하는 한 정수장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민원은 조금 특이했었어요. 그래서 수돗물에서 비린내가 난다. 아니면은 이제 코피 난지도 모르고 세수한 기분이라고 해갖고 피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만냄새 민원이라고 만냄새 원인은 이제 주로 남조류에서 분비하는 지오스민이나 TMIB가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흙냄새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는 조금 특이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과정이 조금 지리하게 오래 걸렸고 사실은 대응 방법은 되게 단순했어요. 단순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수장은 사실은 굉장히 물이 좋은 정수장이에요. 제가 이제껏 봤던 수원 중에서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정수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TOC 기준으로 해서는 연평균 EPPM 2mg/L 이하의 1A 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수원이고 그다음에 조류 경보제 대상 지점도 아닙니다. 워낙에 조류가 발생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류에 오염원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수장이 지금 운영한 지 거의 30년이 좀 안 되는 정수장인데요. 이제까지 분말활성탄을 투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물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표준 정수처리 공정, 혼화응지 침전 여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인 정수장이었습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와갖고 저희가 착수정에 들어오는 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류 조사를 했어요. 조류 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체로 규조류가 우점하는 거였고 개수 자체도 이제 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을 처음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1회, 2회, 3회에 걸쳐갖고 똑같이 분석을 계속 시행을 했는데도 역시나 이제 원인을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앞에서 쇠맛이 난다라는 민원이 있는 거에 착안을 해서 혹시 금속류 중에서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금속류를 검사를 했지만 금속류가 불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전염소를 넣었을 때 냄새가 증가를 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자테스트를 통해서 했는데 염소를 넣으니까 만냄새 강도가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원인은 모르지만 그러면은 전염소를 끄고 중염소로 간다라고 방법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취수 수심도 이제 표층에서 중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은 분말활성탄 투입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전염소를 끄고 중염소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냄새 민원은 일단 정리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의 수질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 뭔지, 냄새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상수원 수질 조사를 할 때 한 5m 간격으로 수질을 조사를 해요.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5m, 10m, 15m, 20m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수심을 1m 간격으로 쪼개서 다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제 1m 간격으로 쭉 조사를 했고요. 이때 2m에서 우로글레나가 약 10만 셀 정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서 이제 착수정에 들어오는 거를 조사를 했을 때 편모 조류 중에서
디노브리오는 이제 검출이 됐는데 굉장히 개체수가 적게 나왔고 이때 당시에는 우로글레나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착수정에서는. 근데 취수구에서는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우로글레나가 냄새 물질의 원인이 되겠구나라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우로글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경은 한 300 마이크로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갈색의 담수 적조고요. 비린내를 유발하는 걸로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인 물질은 이제 알데하이드나 케톤 같은 유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였고 전염소 처리하면은 이제 비린내가 강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헌상에 그 후에 찾아보니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조류 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샘플링을 해서 조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농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농축을 하게 되면 얘는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지 이제 우로글레나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깨져서 이 중에 일부 요거 하나나 2개 정도가 이렇게 그 검출이 되게 되면 우로글레나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농축된 시료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수신별 1m로 가면서는 그냥 물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농축하지 말고 가져다 줄 거를 요청을 했고요. 그 전체 시료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 전체적인 그 모양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로글레나로 마지막에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여기가 치수구에 다항목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별로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클로로필 A 농도가 이때 당시에 한 2m 지점에서 굉장히 높게 검출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미리 알 수가 없었냐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고 우로글레나라는 걸 알았고 그게 한 2m에서 3m 지점에 많이 나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 이때 당시에 특징적으로 클로로필 A가 굉장히 높았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그 K워터 자체적으로 맛냄새 라이브러리라는 그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로글레나를 쳤습니다. 쳤더니 이제 그 맛냄새 어떤 종류의 맛냄새가 나고 그거에 해당하는 물질이 뭔지가 이제 그 이게 기존의 문헌을 가지고 다 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 의심 물질은 이제 헵타디에날이든지 데카디에날 이런 것들이 원인 물질이 될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MS로 분석을 해갖고 이 물질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보통 2MIB하고 지오스민은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표준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표준 물질이 이 당시에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량 분석은 어려웠고요. 대신에 기존의 GCMS 상에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저희가 피크 값으로 비교하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피크에 우리가 분석한 시료가 같이 피크가 뜨면은 이 물질이다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CMS 분석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사 헵타디에날과 데카디에날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농도값을 표시를 못하는 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 분석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피크 값의 비교에 의해서 이 물질이다라고 확정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전염소 처리를 했을 때 이게 농도값이 많이 바뀌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거의 6배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다수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뭐 새맛이 난다, 비린내가 난다, 이제 이런 유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냐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고도 처리가 있어서 이제 오존 산화 공정을 했고, 아니면 취수 지점을 변경하는 걸로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응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해당 정수장은 고도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도 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취수 지점은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취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항목 측정기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1m 간격으로 클로로필 A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경보값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A 10, 15, 20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취소 대책은 선택 취소를 당연히 하는 건데, 여기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 뭔가 하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선택 취소가 조류가 발생하면 기본 이제 1차 매뉴얼이긴 한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런 대상인데요. 수심이 낮아지면 냉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심을 함부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 수심을 변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에서는 그 염소 소독은 전염소에서 중염소로 바꾸는 거 아니면은 전염소, 중염소 모두 중단하는 건데, 또 이게 물질이 암모니아성 질소나 망간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염소를 다 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물질들이 유입되는 정수장은 중염소만 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을 수립을 했고, 분말 활성탄은 일단은 상황이 발생하면 10ppm 이상 무조건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테스트나 아니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당연히 고도 처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존을 주입하는데, 오존도 1ppm 이상 무조건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농도값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일련의 민원 사태에 대해서 이제 다 해결하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2MIB나 지오스민이 아니고 다른 조류에 의한, 다른 냄새 물질에 의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어서 본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